오늘도 어벤덕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태용단 유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TV의 맥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하우스 개왕입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에는 이제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계산하실 때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 분들이 좀 늘고, 또 이제 이거 직원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개왕님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초등학생.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유진 씨가 지난주에 물어봤지만 두 분은 뭐 하고 지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루 이틀 내에 만들던 게 이제 3, 4일 걸리기 시작하고 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상 퀄리티가 정말 늘어나신 게 보여요, 진짜.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드래곤볼 특집 끝나고 유튜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김포까지 국토 소장점을 4박 5일 110km 정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지쳤습니다. 트렌드 따라가는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차별화, 경쟁력 요거를 갖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옛날 물품들 그런 걸 이제 좀 기점으로 하려고 요즘에 인테리어 중입니다. 4분기 들어서면서 최근에 정주행 중인 애니메이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체인소맨. 훗날 남자. PV 때부터 정말 기대를 했고, 그리고 예전부터 원작 코믹스 정말 재밌게 보는 작품이기도 해서 1화 보자마자 일단 오프닝을 듣고 이게 N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주술회전을 만든 마빠. 아,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제작사입니다. 개왕님은요?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원피스 새로 마저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빅맘과 카이도 그 사왕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본인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재미없었어. 떡밥은 풀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올 그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주가를 올렸을 때가 정상결전 때였거든요. 이제 제2의 정상결전이 조만간 펼쳐진다. 제가 사실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원피스 위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소맨은 약간 뒤로 다른 샵에서 찾아가셔라. 우리는 드래곤볼, 원피스, 좀 더 하면 포켓몬스터. 확실하게 이제 개왕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손님들이 살 물건이 없다. 살 물건이 맞습니다. 피규어 샵이 아니라 피규어 뮤지엄이 되고 있다. 백혜님은 요즘 뭘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2의 오버로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이 세계물 판타지 애니가 있거든요. 주인공의 오만 망상과 착각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약간 착각물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거 좀 추천드립니다. 십덕적. 완전 씹덕.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서도 진짜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원래는 숨은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인데 이게 애니화되면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어서니까 착각물이네요, 결국에. 그쵸. 먼치킨이죠, 한마디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에 스파이 패밀리 2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6기, 전생스 시리즈의 또 이제 연장선으로 약간 전생검이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같잖아요. 같은 세계관은 아니죠. 예. 아니에요. 무자키양은 놀고 싶어. 그거는 1기 때도 인기를 끌었죠. 스고이 데카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히어로물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띵크 아십니까? 생각 좀 해, 이렇게. 생각점에 그게 어른들을 위한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엄청 선정적인 히어로물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빌런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다 보니까 히어로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을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아하거든요. 사실 히로아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엑스맨이 이능력자에 관해서는 많이 유명하죠. 저도 이제 히어로물은 아이언맨 3장에 3번 더 가서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히어로물에 빠지고, 그 외로는 이제 영어 회화를 하려면 미드를 봐야 된다. 그래서 히어로즈라는 또 그 미드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거 봤는데 영어는 남진 않더라고요. 비슷한 애니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방금 얘기 나왔었던 엑스맨도 애니로 나왔으니까. 저는 나루토가 좀 비슷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뮤턴트들이 개성을 내는 것처럼 다양한 능력들이 이제 상성을 이루고 또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나루토도 나루토 안에 있는 구미를 컨트롤하면서 성장을 하고, 히로아카의 주인공 미도리아도 원포울의 능력을 컨트롤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루토의 영향을 좀 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원펀맨이 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히어로죠. 히어로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랭킹을 매기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펀맨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히어로를 좀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애니는 히어로라기보단 전대물에 좀 가까운데 타이거 앤 버니라는 전대식으로 변신을 하면서 괴수와 싸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뒤통수 펑 맞은 느낌. 이게 이름처럼 호랑이 느낌 나는 슈트랑 토끼 느낌 나는 슈트를 입은 두 어떤 남자의 전대물 같은 느낌인데 하는 짓은 히어로 소속사거든요. 히로아카 만화 연재 시작 언제인가요, 유진 씨? 2014년 7월에 만화 자체는 이제 연재를 시작했고 단행본은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발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간지에서 먼저 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발매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식 발매는 단행본이라고 보통 하죠. 만화책. 저희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 한 권에 4,500원에서 5,000원에 파는 그거는 이제 11월. 그리고 정식 잡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거는 201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연재가 됨과 동시에 좀 관심을 좀 받았었나요, 그때? 출판사가 슈에이샤, 즉 우리나라 말로는 지병사죠. 점프 코믹스. 세계적인 작품들을 배출해낸 그런 잡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발매했다 보니까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만화 잡지라는 문화 자체가 일본인 오타쿠 분들이나 그리고 팬분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무조건 사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만화가 신작으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읽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만 좀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게 아닌가.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시기는 또 언제였어요? 16년에 이제 1기가 드디어 방영을 시작을 했죠. 시민 작가의 작품이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통 애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깊이나 연재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인기가 이제 탑 클래스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애니메이션화가 빨리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슈에이사 만화들이 대작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00년대에 슈에이샤의 3대장 하면 원나블이었고 그 이후로 2014년도에 히로아카랑 블랙클로버가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면서 좀 탄탄하게 이어져 갔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이큐도 점프인 걸로 알거든요. 그쵸. 호리코시 코에이 작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본의 만화 작가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성이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의 작가, 악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제 악어, 이 고토케 코요하루 작가님 악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손, 여기 눈 하나 있거든요. 엠무인가? 엠무인가? 이거 귀칼 작가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전투공모전에서 단 한 번의 투고로 입상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86년생이고 아이치현 출신이더라고요. 이 히로아카 전에 2작품 정도를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요. 오우마가도키 동물원. 전투별의 발지, 그 다음에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 히로아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 작가님에 대한 뭐 또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 스파이 패밀리 작가도 큰 실패와 큰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패밀리로 성공을 하신 거고 이 작가분도 실패 경험을 좀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고민과 연구를 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느낌도 물론 있지만 조금 서양 쪽 그게 좀 강합니다. 왜냐면 스타워즈 덕후예요. 집에 피규어랑 레고랑 해서 뭐 사진들이랑 포스터랑 씹덕입니다. 스타워즈, DC, 마블 그쪽으로 영감을 받아서 대표적인 히어로 왕도물의 대가가 아닌가. 히로아카의 가장 큰 특징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개성이죠. 사실 세계관 자체가 뮤턴트가 일반화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인공 미도리아는 뮤턴트가 아니라서 오히려 비정상으로 처음에는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미도리아가 히어로를 굉장히 동경하고 나도 히어로가 될 거야 라고 이제 꿈을 쫓다가 꿈을 쫓는 모습을 최강의 개성을 가진 올마이트라는 캐릭터가 스승을 자처하고 자신의 개성을 계승을 함으로써 미도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개성을 지니고 성장하는 만화거든요. 자신의 개성을 좋은 영향을 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히어로가 된다든지 빌런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개연성도 되게 있고 애니를 보면 BGM 같은 게 나오면서 확실히 뽕이 찹니다. 전투감이 불타오르고 장난 아닙니다. 전투가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이 굉장히 빠른 템포에 강렬한 사운드로 그 OST를 만들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확 느끼게 해주거든요. 히로아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애초에 코믹스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르게 간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처음에 이 코믹스가 연재가 되는 시기와 애니메이션이 나온 시기가 좀 가깝다 보니까 약간 내용을 중간에 좀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좀 했을까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히로아카의 제작사가 선택을 한 게 극장판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극장판은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원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조금씩 변한
그런 거라고 하자면 인물들 간의 감정? 뭐 예를 들면 우라라카라는 캐릭터가 미도리아를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다라던가 바쿠고라는 캐릭터가 미도리아라는 캐릭터와 조금 더 시너지를 낸다던가 바쿠고랑 미도리아의 시너지 이런 건 괜찮네요. 살짝 이제 BL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일부 팬덤에서는 왜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면 자꾸 비애를 만들까요? 어떤 손님하고 왜 여성분들이 남캐와 남캐를 러브라인을 만드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궁금하긴 하다. BL물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남자 캐릭터끼리 묶는 게 낫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납득은 되는데 그러니까 납득은 되니까 이게 질투심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BL을 좋아한다고. 중요한 거를 알았다는 듯이 표정이 박사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논문 하나 쓰신 줄 알았어. 작화나 표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매화 액션씬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격렬해야 되는 게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매화 작가의 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있다. 팬들이 정말 바라는 부분인 거네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가고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가 히로아카는 확실히 보이는 게 애니메이션화되면서 더 극대화됐다. 아 대단합니다 역시.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가 2010년대 후반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네, 일단 히로아카가 2015년 일본 차세대 만화 대상과 스고이 재팬 어워드 만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와. 쿠로코의 농구, 나루토, 암살교실, 블리치, 토리코, 니세코이 같은 인기작들이 완결을 나고 나서 헌터헌터가 계속 부정적인 연재를 하던 그렇죠. 이제 계속 나오지 못하고 막 멈췄다 후자는 했다. 좀 되게 오래 했죠. 이래라 토가씨 일조메라. 거기서 이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이후에 새로운 3대장의 한 자리를 차지한. 이때는 원나블에서 원펀맨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 맞아, 맞아, 맞아. 블랙클로버 세대 교체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간소년점프 50주년이 있었는데 그때 기념 행사 대표에 원피스, 나루토, 블리츠, 데스노트, 하이큐 거기에다가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은 보통 시청률이 10위 안에 계속 꾸준히 들었고 어떤 때는 원피스도 이길 정도로 시청률이 또 좋았습니다. 단행본이 예스24에서 탑20 왓챠에서 화제 애니메이션 탑5까지 히어로몰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북미 시장에서도 2020년 1권이 슈퍼히어로물 성인 그래픽 노블 중에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히로아카 1권이. 저는 이제 현지인이었잖아요. 미국에 아, 그러네. 살았으니까. 이거 썰이 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깜빡하는데 유진 씨는 미국인입니다. 제가 미국 그때 애니메이션이 한창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할로윈 파티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속는 캡틴 아메리카고 그쵸 그쵸. 아이언맨 수트 그냥 가면 쓰고 오고 좀 어설프게. 네 맞아요. 귀엽게 하고 헐크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싹 다 히로아카였어요. 진짜요? 네. 저랑 친했던 여자애 한 명이 있었는데 미국 오타쿠 양덕 아이자와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이자와 코스프레를 하고 온 거예요. 할로윈 진짜? 파티에. 그래서 나 멋지지 않냐. 칭찬해달라. 그래서 그냥 칭찬 안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극장판도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썰이 있는데 미국에서 극장판을 봤습니다. 두 명의 히어로. 두 명의 히어로. 미국에 AMC라는 영화관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CGV, 롯데시네마. 정말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러브라이브 선샤인 극장판을 미국에서 봤는데 혼자 봤습니다. 그 넓은 영화. 혼자 펑펑 울고 히로아카는 또 어떨까? 봤는데 꽉 찼어요. 뒤에서 깃발 UA 걸면서 국내에 그러면 피규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언제쯤이에요? 2020년도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히로아카 피규어라고 하면 안프레스토,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어메이징 히어로즈 이렇게 시리즈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 에이지 오브 히어로즈 시리즈는 이제 서서 있는 직립적인 포징, 그리고 어메이징 히어로즈는 되게 역동적인 히로아카의 인기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피규어에서도 또 한 번 나오는데 일본에서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조형 천왕, 원피스 같은 경우는 조형 왕 이런 식으로 조형 작가들이 매년 한 번씩 자기의 조형을 가지고 이제 배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조형. 그렇죠. 그게 히로아카가 조형 아카데미라는 그런 걸로 이제 라인업이 신규로 도입됐다. 그걸 봤을 때 히로아카가 피규어 시장 쪽에서는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조형가들한테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네요. 좋은 정보들이 많다니까요.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왔지. 남 모르는 거 다 하고 있지. 업계의 현실도 대학하고 있지. 아유. 자 그럼 어쨌든 약간의 구조 정도만 이렇게 훑고 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히어로 측과 빌런 측으로 나누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예, 네. 싶습니다. 그리고 UA, 영웅고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선생 라인업, 학생 라인업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배정된 A반 메인 스토리를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빌런 연합 독자들, 시청자들한테
빌런 연합에 약간 애정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은 게 빌런 연합 말고도 또 다른 조직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사회 팔제회라든가 그러니까 적의 적을 보여줌으로써 적을 응원하게 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빌런 연합을 좋아하시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JC 스튜디오의 컨텐츠에 참가하면서 항상 빌런을 응원했던 그쵸, 그쵸. 그래서 오늘도 살짝 까맣게 입고 와가지고 술이나 소리나 식사한 적 없었어? 빌런이 있기에 히어로가 있다. 그쵸. 빌런이 있기 때문에 히어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세상이 평온하면 히어로는 필요가 없어요. 맞아 필요가 네. 없어요. 작가도 인정을 한 게 단행본 중에서요. 나의 빌런 아카데미아로 맞아요.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초기 끌어가는 힘은 올마이트였어요. 이 차트의 2위에 있는 이 엔데버라는 히어로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또 옛날에 이름이 미국사는 엔데버였습니다. 참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작중에서는 싹퉁바가지 없는 히어로, 나쁜 아빠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었어요. 이 올마이트라는 캐릭터가 내추럴본 히어로라고 하죠. 엔데버라는 캐릭터가 아무리 2위더라도 낄 자리가 없었어요. 불명예스럽게 1위가 된 히어로이기 때문에 올마이트의 은퇴를 땜빵 메꾸기 위해서 1위가 돼버린, 원치 않아도 1위가 되어버린. 근데 또 이제 히로아카를 얘기하자면은 올포원과 원포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올 포 원, 모두를 위한 하나, 원 포 올, 하나를 위한 모두. 아니 잘못 말했나? 그게 약간 뇌정지가 오거든요. 아, 바뀌었구나. 아, 거꾸로 해요. 히로아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야 그래서 그 올마이 아니 제가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이걸 빨리빨리 할까 했는데 인식을. for 뒤에 붙는 게 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ne for all 또는 for all이니까 모두를 위한 이타적인 그쵸. 그러면 이제 올마이트다. 우리 지금 뭐 영어 시간 하고 있는 건가요? all for one, for one 나를 위한 시가라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원포올은 올마이트의 개성으로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파워, 슈퍼맨 같은 능력이죠. 올포원 같은 경우에는 남의 개성을 자신이 빼앗아서 흡수해서 내가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줄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개성이긴 해요. 완전 치트급인 개성이에요. 세 분이 탐나는 개성을 한 3가지씩 꼽아본다라면은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의 개성이 탑3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탑3는 올포원입니다. 오 개성 강제 탄압 및 부여. 이것만 있으면 모든 개성을 쓸 수 있어요. 그쵸. 탑2는 엔데버의 헬플레임. 이름이 지옥불입니다. 그쵸. 헬플레임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탑1 오버홀입니다. 오버홀의 개성은 분해 및 재조합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버홀이라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라스틱을 만지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오 리사이클. 친환경 빌런. 3위는 류큐라는 드래곤 개성이거든요. 드래곤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뭐 강하고를 떠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괴수 특잘물도 가능할 것 같고 CF 잘 들어올 것 같아. 2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오요로즈 모모의 창조 능력. 야 저거 있으면 피규어 안 사도 되겠는데. 1위는 이제 말씀하신 원포올. 올포원. 원포올이 3위였잖아요. 이제 데뷔되는 네, 데뷔되는. 거의 뭐 이제 빌런 중에는 끝판왕급의 능력이지 않나. 뭔 소리지? 그게 올포원. 올포네. 원포올이 이봐, 우리도 얘기하면 헷갈린다니까. 자, 선생님. for one, for one은 시가라키, for all은 올마이트. 개왕 센세. 최고다. 앞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MBTI에서 좀 영향이 되나? 아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래곤 되는 거 전혀 쓸모 없거든요. 3등은 저도 야오 요로즈 모모 똑같습니다. 피규어 생산. 하나만 만들지 않습니다. 생산. 생산 라인이야 집에서. 자동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올마이트 그 One for all. 머슬폼이 좀 괜찮다. 머슬폼. 나도 머슬폼으로 다니고 그쵸. 싶어. 아. 1등 신소의 그 마인드 컨트롤. 단순한 것만 시킬 수 있습니다. 피규어 정리해. 네. 강매라고. 범죄 아니야? 빌런인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사라. 아 강매 생각도 못했어 나는. 야, 설마. 야, 강매를. 그 최대한 합법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생산, 유통, 판매까지 그냥 한 큐에 다 먹으시겠다. 힘 아무리 강해봤자 잡혀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좀 반대로 나라면 사실 이런 개성은 좀 불필요할 것 같다. 뭐 싫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아오야마라는 캐릭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어릴 적에 그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가 있는데
어. 그 똘기 떵이 그쵸. 해가지고 이제 자축인명 해가지고 그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보면 돼지 찡찡이가 네. 배 구슬 큰 거 달고 걔가 울면서 이렇게 토 쏘는 거고. 맞아. 이게 아오야마랑 좀 비슷해. 아,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네. 거죠. 그 싸울 때도 보면은 멋이 없어. 이러고 되나? 히로아카 팬더맨 중에서 비호감 캐릭터라고 불리죠. 그 미네타 미노루라고. 송이송이는 송이 솔직히 말해서 쓸모 없어요. 그리고 뜯어보면 피가 나와요. 맞아. 신체 일부다 보니까 호빵맨처럼 자기 걸 뜯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건 싫어. 아픈 건 싫어. 빌런 쪽 개성인데 트와이스라는 아, 트와이스. 네, 자기 자신을 복제해낼 수 있는 개성인데 문제는 이 복제체에 자아가 있어요. 맞아. 말 안 들어. 네, 말도 안 듣고 막 나랑 싸울라 그리고 그냥 진짜 그냥 개그해져 진짜. 네. 세 분께서 인상 깊게 느끼고 있는 빌런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빌런 중에서는 토무라랑 토무라. 개성이 발현될 때 어린 시절 내용이 슬펐습니다. 그쵸. 안타깝다. 애처로워.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노무 올마이트랑 맞다이가 하는 그쵸. 그거 보고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올마이트급의 힘을 가진 빌런이 벌써 나온다라고 라는 연출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빌런 연합에서 쿠로기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올포원이 시그라키 토무라에게 남겨준 최측근이죠. 텔레포트라는 개성이 아, 그쵸. 엄청납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나에게는 어떤 것인지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히어로 관련 애니는 물론 뭐 원펀맨도 있고 은근히 좀 있는 편이지만 히어로라는 주제 한에서만큼은 최고의 애니메이션이지 않나. 히로아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제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유튜브라는 거를 하게 되기도 했고 영감받은 것도 있고 성격이 바뀐 것도 있고. 제일 좋아하는 탑3 애니가 히로아카. 그만큼 이제 히로아카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특히 이제 1기에서 보면 미도리아가 올마이트 앞에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 눈물의 의미가 미도리아가 평소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세계관 최강자가 해줘서 그게 너무 이제 북받쳐서 눈물이 났던 거거든요. 저도 우리 엄마가 나를 좀 너도 사장이 될 수 있어. 아들아 너도 사업을 할 수 있어. 액션물의 진수를 보여주는 BGM하고 그 액션이 섞여서 막 엄청난 희열을 주는 명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로아카는 애니로 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자, 이렇게 해서 1부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 6기 새 시즌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피규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2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일본 요미우리 TV와 니산 TV에서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쿨 24부작이 될 거라고 공개가 됐고요. 보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전 봐야 됩니다. 의무야? 봐야 됩니다는 뭐예요? 봐야 돼요. 왜냐면 저는 5기를 막 그렇게 재밌게 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귀멸의 칼날 예를 들면 최종 국면, 히로아카의 6기도 최종 국면. 마지막 전투죠. 이 전투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히로아카의 엔딩이 나올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닝이 좋아요. 역시 오프닝빨. 오프닝이 좋아요. 저는 사실 5기 1쿨 쪽에서 멈춰 있습니다. 히로아카가 외부에서 이제 빌런들하고 싸울 때가 있고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성장할 때가 경쟁하는, 네. 그렇죠. 내부에 있을 때 저는 좀 루즈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지금은 5기를 다시 정주행을 해야 6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기 2화까지는 봤고요. 네. 역시 액션씬이 확실히 좀 살아있었다. 본즈가 이게 맛깔나게 진짜 잘 표현해요. 히로아카 만들 때 못 만들 때도 있었고 잘 만들 때도 있었는데 극장판이랑 같이 만들면 좋겠어요. 침이 겹쳐져서, 나눠져서 한 곳에 몰빵을 빵 칠 때는 와 이게 본즈지 하고 보는데 극장판이 있으면 의심을 하게 돼. 팀 나눠졌네? 히로아카가 1기부터 3기까지는 빠른 전개와 화려한 작화로 찬사를 받은 반면에 4기, 5기에는 감동을 좀 쥐어짜는 느낌하고 느린 전개로 루즈한 것 때문에 재미가 떨어진다는 평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4기를 제일 재밌게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428 제외라는 컨셉 자체가 너무 좋았고 오버홀이라는 캐릭터의 서사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5기부터 합동훈련 하면서 루즈했다.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나의 빌런 아카데미아 그쵸. 그게 이제 좀 독자들한테 이제 빌런을 너무 키워준다. 주인공 일행의 스토리가 그립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공감을 했어요. 빌런을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얘네를 어떻게 이겨? 지금 학생들인데 아 맞아 진짜. 학생들이 상대로 얘네들 이 커진 애들을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었던 때라서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에서 이제 반대항전 한번 해가지고 개성 다 보여주고 3기, 4기 때 잊혀질만 할 때 5기쯤에서
다시 개성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은 6기에서 총동원령이 발동이 되니까 얘네들의 이런 특성을 잘 보이기 위해서 5기에서는 약간 힘을 비축한 느낌이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네, 빌드업. 빌드업. 빌드업 그렇죠. 진짜 사실 좀 아쉬웠던 게 그 부분은 임시면허 취득편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인 거야. 또 코믹스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6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코믹스 자체에서는 이제 총공격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우지코 다루마 하카세 박사라고 하는데 닥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총공격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모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엔데버가 계획했던 빌런 소탕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르코짱 미르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 캐릭터에 하는 대사가 있어요. 일단 차보는 알아. 만족스러워. 그 대사가 이 6기의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두 사람 말고도 활약을 하거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캐릭터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주인공 미도리야? 이게 미도리아가 개성을 계속 발현하면서 지능적인 플레이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이 가장 이제 좀 볼만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내 피셜을 좀 돌려보고 좀 하자면은 미도리아가 좀 위험에 빠진 순간에 올마이트가 활약을 한 다음에 전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미도리아도 뭔가 좀 그런 발판이 있지 않을까. 올마이트를 통해서. 백이라고 생각한다면 4기가 조금 중요해요. 그 나이트 아이의 죽음이 조금 섞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마이트가 미도리아 이즈쿠한테 주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죽는다거나 하는 엔딩은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미도리아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번 6기에서 스포일러지만 충격적인 전개가 있는 게 현역 히어로 중 한 명이 죽어요. 미드나이트가 죽거든요. 후고도 죽습니다. 요즘에는 뭐 많이 잘 죽이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서 죽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나루토의 지라이야. 그리고 추측이죠. 샹크스가 루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로우도 죽는다는데요. 그래서 히로카다가 있을 수도 있다. 애니메이션 초반에 미도리아가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최고 히어로가 되기 위한 이야기다. 만약에 미도리아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진짜 죽어버리면 최고의 히어로로서의 희생을 이룬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마이트의 품 안에서 쓰러져 있는 거지. 나이타이가 봤던 그 죽음의 미래가 미도리한테 간 거야. 어지러운데. 유튜브식 뇌피셜. 6기에 나오는 빌런들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빌런들이 또 있을까요? 기간트 마키아. 올포원에게서 7개의 개성을 부여받는 유일한 빌런이에요. 개성은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되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부하가 오거든요. 근데 기간트 마키아는 거대한 육체다. 그걸 다 때려박기 때문에 한 번의 짧은 등장이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클 것이다. 저는 당연히 시가라키 토무라가 토무라. 아닌가. 왜냐면 미도리아 이즈쿠는 원포올의 계승자라면 시가라키 토무라는 딱 그냥 안티테제 느낌의 올포원의 계승자니까. 저도 토무라 아는데 제가 토무라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약간 옛날 그 버블 경제 시대 때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 아키라라고 아키라. 있습니다. 빨간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주인공이 능력이 뭐 저렇게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상대방 친구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지거든. 그게 토무라랑 제가 봤을 때 이미지가 겹친다. 마지막 종국에 가서는 미도리아와 토무라의 격돌이 그 아키라에서 봤던 그 명장면처럼 화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6기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을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끼리. 6기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제작사인 본즈가 다 보여줘야 돼요. 마지노선입니다. 어셈블이니까. 네, 이 최종 공연이 시작하기 전 한 문장이 있어요. 그날 그 마을에서 모든 히어로가 사라졌다. 그 작전을 위해서 다 같이 이동한 거를 뜻하는 건데 그만큼의 웅장함을 과연 6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좋은 동원을 했대요. 본즈에서 퀴칼 잡아야 되니까. 좀 있으면 3기도 나오는. 그쵸. 저는 물량 조절이 24화라는 에피소드가 시가라키 전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이후의 스토리인 히어로들의 침체기까지 그린다는 얘기인지 그 분량 조절을 좀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6기가 마지막 파이널 시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이든 뭐 코믹스든 마지막 매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켄님이 올마이트 품에서 이제 미도리아가 죽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MCU 엔드게임 거기서 보면 이제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그쵸.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7기 가서 미도리아가 죽는다면 누군가는 머리카락 먹어야 되는데? 원포를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럼 유진 씨가 먹는 걸로 하죠. 아 맛있다. 명장면을
한번 꼽아보면서 좀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3는 경영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어. 사실 미도리아가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완전 캐릭터 초반 설정이기 때문에 캐릭터에 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리아의 그 막 광광 울면서 막 울컥한 장면에 이입할 수 있다는 게 작품의 흡입성?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들어준 네. 거예요. 노을지는 딱 하늘에 올마이트가 딱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고 미도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이 엄청나게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저렴하게 보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건데 야나도 탑2는 미도리아 vs 쇼토전. 체육제. 그때 이제 미도리아가 쇼토의 개성을 인지를 시키고 너도 히어로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쇼토가 엔데버의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탑1은 이제 올마이트와 올포원의 최후의 싸움. 카미노구의. 카미노의 악몽이었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 마지막 유나이트 스테이트 오브 스매시 3. 밀리오가 에리를 구원하는 장면. 에리를 이제 탄원을 맞으면서까지 그 구원하고 이 자세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친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맞아. 상태에서도 여기 이렇게 옆구리 피나고 이럴 때 이렇게 네, 있는 거. 에리를 그 구원하는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고 그 이후 미도리아가 에리를 업고 자신의 최대 파워인 원포올 100%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탑2는 말해뭐 올폰 vs 올마이트 똑같습니다. 카미노구의 악몽은 영원히 기억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올폰이 자기의 온갖 개성을 팔에다가 집중시키면서 증강을 할 때 소름 돋았어요. 팽창 3배 이러면서 탑1은 하이엔드 vs 엔데버. 어. 엔데버가 자신의 과오를 가장 잘 기억하고 뉘우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투씬과 함께. 나는 항상 이 문장을 싫어했다. 사라니 무코의 플루스 울트라. 진짜 이 플루스 울트라라는 말이 참 엔데버한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항상 이긴자다. 그리고 엔데버라는 캐릭터가 겉으로 봤을 땐 강인해 보일지라도 고민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렇죠. 저는 3는 키리시마랑 팩검이 이제 합동을 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전율이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히로아카의 다양한 요소들이 볼거리가 많다. 탑2는 저도 이제 프루스 울트라, 프로미넌스 번, 하이엔드랑 이제 엔데버 결투인데 엔데버가 마지막에 프루스 울트라라는 그 단어를 외치는 게 어떻게 보면 UA 영웅고의 구호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스탠딩 포즈를 치는 건 올마이트를 인정하는 리스펙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그런 걸 떠나서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전율을 일으키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탑1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어. 사실 그 장면은 제가 히로아카를 보게 되는 원동력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너무 광광 울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어머니랑 한번 같이 보시는 건 어때요? 저희 어머니는 만화 좋아하시나요? 부정.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짧잖아요. 히로아카에 대한 또 본인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굿즈나 피규어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밋밋했었는데 가져온 굿즈와 피규어를 깔아놨습니다. 못 보시던 분이 카페 사장님 아니신가요? 네케님부터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 가장 최근에 발매된 히로아카 제일복권 중에 미르코 피규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이네요. 네, 굉장히 육체미 넘치는 여성 히어로라서 야성미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근데 키는 작아요. 160cm였나? 다른 캐릭터들하고도 비교해보면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고 토끼라는 개성인데 좀 빨리 달리고 발차기 능력이나 총력도 많이 좋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미르코 캐릭터에 대해서는 또 뭐 다들 좋아하시나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럼요. 토끼라는 개성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강하지 않잖아요, 느낌이. 도망다니는 초식 동물의 이미지인데 미르코는 그런 걸 다 깨부수고 하이엔드 미완성 노무까지 바로 그냥 발라버리는 작가 공인으로 본인의 취향의 집약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작가 공인 최고. 다른 캐릭터들은 뭐 올마이트랑 투샷이나 이렇게 있는데 단행본 표지 중에 유일하게 원샷을 받았어요. 일러스트가 하나 있는데 미르코가 왜 인기가 있는가 두 캐릭터가 이제 퓨전을 합니다. 그 앞에 미르코가 있는데 그 뒤에 퓨전하는 캐릭터가 원피스의 캐럿 어떤 부유미라든지 이제 좋고 두 번째 블리치의 요루이치도 룩이 비슷하거든요. 옷 입은 게 그 둘이 퓨전해서 이제 미르코가 나왔다. 거기에 덧대서 비주얼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비주얼인데 문제는 완전 상여자다. 걸크러쉬 그리고 전투에 임할 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상여자 한 번쯤 만나볼만 합니다. 한번 차여봐야 뭐. 이거 미르코 대사입니다. 아, 예.
유진 씨 준비한 걸 좀 볼까요? 이 친구는 반프레스토 제품으로 경품 피규어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아, 얼굴 굉장히 잘 나왔네요. 첫 수익으로 산 피규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피규어일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아, 이거 되게 의미 있네요. UA 빅3라고 하죠. 르밀리옹. 제일 복권으로 나온 거고. 가슴에 있는 100만이 특징인 거고, 본인이 이제 100만 명의 사람을 구하겠다? 의미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로아카 1권을 갖고 왔습니다. 보면 이 1권의 제목이 미도리 아이즈크 오리진인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 마운트 레이지. 엘라스틱. 저거 저희 우리 다큐멘터리에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탑 3입니다. 첫 번째로 추유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콜렉션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홍대 같은 경우는 피규어보다는 굿즈 소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굿즈를 이제 취급을 하려면 저걸 좀 소비를 해야겠다. 한 캐릭터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추유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히로아카를 보면. 그래서 추유 한번 모아보자. 왜냐하면 토도로키라든지 너무 인기 캐를 파게 되면 이 굿즈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살살 추유는 많이 안 나오겠지. 많이 안 나오겠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여기 앞에 보이는 큰 친구들, 마스터 라이즈 시리즈들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이 올마이트는 사실 마스터 라이즈 시리즈는 아니고, 이건 SMSP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라인업인데 크기가 비슷해서 같이 전시를 하는 거고요. 쇼토 같은 경우는 마스터 라이즈 사이즈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엔데버나 호크스 같은 경우는 마스터 라이즈 익스트라라고 해서 같은 제일복권 라인업인데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 익스트라라고 붙이고, 피규어를 수집하시는 라인업을 정할 때 이 라인으로 한번 수집을 해보는 거 좋다. 마지막으로 이게 기가점프라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별로 나오는데 히로아카 메인 그 캐릭터들이 표지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내용물보다는 표지가 너무 이뻐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피규어는 기가점프 응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찐 한정판인 거죠. JS 스튜디오 영상에서 아니면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건담 같은 것도 한정판이면 깍이 흑백이거나 단색인데 얘도 흑색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얘는 제가 이제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눈은 초록빛의 그 미도리아의 영혼이 나타나거든요. 블랙테크에 대해서 많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내용은 말을 못 드리더라도 이미지를 한번 보시라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중고가가 11만에서 14만 정도. 근데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주변에 이제 그 기파츠 데쿠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같은 검은색이지만 클리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투명한 느낌도 납니다. 저 장면이 흑화된 데쿠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히어로 코스튬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데쿠의 히어로 코스튬은 약간 올마이트를 따라해서 토끼기 따라하고 마스크 입고 웃는 표정에 그게 너덜너덜해진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베이스도 그냥 네모가 아니라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이거 원근법을 표현한 베이스까지 디테일함이 특히 눈, 동태눈. 약간 사실 그냥 걸어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이 누구 죽이러 가는 거 아님,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님, 이러고. 느낌이 지금 그래요, 약간. 뭔가 잃었어. 이 마스터라이즈 쇼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복권으로는 매번 주인공 3인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할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모으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 3인방의 마스터라이즈 시리즈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 마스터라이즈 시리즈로 조만간 빌런 연합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팁을 손님들께 드릴 때는 원피스랑 히로아카는 미루코처럼 작은 것들을 모으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작은 걸 모으는 게 낫다. 어메이징 히어로즈라든지 이런 라인업들에서 나오는 보조 캐릭터들까지 다 모으게 되면 꽤나 모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메인들만 좀 모으고 싶다 하면 마스터라이즈 그 신호등 모으고 조만간 나올 빌런 연합까지 제일복권에 참여해가지고 뽑아서 모으면 그것도 좋을 거라고. 보는 맛도 있고. 희한하게도 히로아카 초기 때는 제일복권 상품 피규어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호크스부터 해서 가격들이 이제 방어를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크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재판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고, 호크스를 뽑으려고 온 샵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 가격보다 지금 또 훨씬 비싼 가격에 시세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프리미엄. 그럼요, 저는 합리적입니다. 저한테 사신 분들 흡족하시죠? 저희도 지금 피규어를 이렇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미도리아랑 바꾸고 두 개만 한번 까보죠. 저희가 코토부키아 아트FX J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8분의 1 스케일이고요. 미도리아 이즈쿠 버전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토부키아 아트FX J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8분의 1 스케일
스케일 바쿠고 첫 번째 버전 1입니다.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로 발매가 됐었던 제품들로 알고 있고요. 베이스가 한때 특유의 코토부키아 베이스거든요. 귀멸의 칼날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저도 사실 코토부키아가 좀 선제적으로 히로아카 피규어들을 내줬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모을 수 있는 라인업이 벨파인이라는 회사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스케일도 비슷하고, 근데 그 특이한 건 벨파인 쪽은 남캐를 안 뽑아줬어요. 남캐로 코토부키아를 모을까 하다가 저 베이스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읽었는지 코토부키아 측에서 제2 버전으로 내준 게 미도리아 이즈쿠 제품입니다. 베이스가 굉장히 멋있어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두 개 지금 이렇게 딱 대놓고 봐도요. 그 당시에 양산하는 게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귀멸의 칼날도 그랬고 히로아카도 단조로운 베이스로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했는데, 보완해서 나온 게 볼륨 2 미도리아랑 바쿠고, 아마 쇼토도 쇼토는 얼음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아 정말요? 와, 개인적으로 이제 볼륨 2는 이펙트 파츠를 더 많이 추가를 해줌으로써 보완되고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수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토부키아 볼륨 2 쪽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코토부키아 자체가 구스마일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원작 반영이 잘 해주는 회사거든요. 대두면 대두답게 나오고, 그런 점에서 코토부키아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피규어 회사입니다. 10만 원 초중반대 이 정도 퀄리티라면 라인으로 모으기 굉장히 좀 편한 제품들이고, 미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포켓 같은 것도 허술하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고색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마감이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버전 2가 아닌 거지. 근데 버전 1이긴 해도 바쿠고의 이런 폭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잘해줬고, 손에 있는 그레네이드. 네, 요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왔습니다. 신상품 얘기이긴 한데 개영님이 가져오신 이 점프 한정판, 이 버전이 바쿠고 버전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이런 자세로 등 뒤에 미니 미사일 여러 개 한 달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모든 캐릭터 다 모으고자 하는 콜렉터들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코토부키아에서 그런 좀 니즈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정판 수주로 해가지고 A반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렇죠. 그 반 전체를 아예 그냥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뭐 200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사는 사람 꽤 있지 않을까요? 헤비 콜렉터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분명 삽니다. 나이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어떠셨나요? 히로아카 6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기분을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리고 피규어들도 제가 본 것들도 있지만 못 본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감상할 수 있어서 콜렉터로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제 인생 애니로서 오늘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한정판을 본다는 것 자체도 신기했고, 그냥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히로아카가 제가 좋아하는 탑3 애니라서 많이 애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멋있는 명장면들이 많은 제품입니다. 꼭 애니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